그래서 오늘은 104쪽부터 있는 연립 일체 방정식의 활용을 할 거고, 활용을 오늘 끝낼 거예요. 여기 지금 연립 일체 방정식 활용 1은 5문제가 있고요. 2는 2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문제밖에 없어요. 필수 예제가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대신 밑에 문제가 좀 많죠. 그리고 스텝 2, 스텝 3가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그걸 다 하는 거 목표를 하고, 다 못하면은 뭐 당연히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숙제한 거 채점한 다음에 질문 받고 2, 3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알겠어요? 그럼 이제 방정식이 끝나게 될 겁니다. 뭐 연립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뭐 어렵지 않고요.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가강법, 대입법도 다 배워봤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 자체가 처음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몇 가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조금 이따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104페이지에 있는 1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니까 38 이런 것처럼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7이고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가 크다고 한다.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라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바꾸는 류의 문제인데요. 이런 종류일 때는 미지수를 뭐라고 두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지수가 2개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요?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1개짜리만 써요. 지금부터는 2개짜리를 쓸 수가 있어요. 2개짜리. 이거 보다시피 두 자리 자연수죠? 이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오면 보통은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 이런 식으로 문자 2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문제로 나와 있는 첫 번째 식,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7이고 요걸 식으로 쓰면 뭐가 될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고니까 x 더하기 y가 7이라는 얘기구나. 너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은 10의 자리와 2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래요. 이렇게 쓸게요. 이 문제 보면은 바꾼 수가 나오고요. 처음 수가 나오거든요. 일단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45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크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바꾼 수가 크다. 그치? 얼마큼 커? 45만큼. 그러면은 45를 이쪽에 더하면 같아지겠네. 요거 이해 가나요?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45가 크대요. 45만큼 더 크대요. 이 뜻인 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보면은 바꾼 수는 크다 이거예요. 그쵸? 바꾼 수는 크다. 45만큼. 그러니까 작은 쪽에 45만큼 더해줘야 큰 수랑 같아지겠죠. 그쵸? 이거 이해 갔어요? 근데 처음 수는 뭐예요? 이게 처음 수죠?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 이런 수는 우리 보통 쓸 때 이렇게 썼던 것도 기억나나요? x, y라고 쓰면은 이게 x 곱하기 y의 뜻이니까 문자와 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10x 더하기 y라고 쓰는 거죠?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처음 수가 10x 더하기 y라는 뜻이고 바꾼 수는 당연히 10의 자리가 y고 1의 자리가 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때 바꾼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y 더하기 x가 되겠죠?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같다 했으니까 더하기 40으로 이쪽에 하면은 둘은 같아진다라고 하는 요식과 요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문장에 맞게 이렇게 두 개를 꾸릴 수 있을 거고 포인트는 미지수가 두 개예요.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이 두 자리 연수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각 자릿수를 x, y 놓고 푼다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7이고요. 요 식을 이항하자. 저변으로? 그러면 10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0x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9x 되는 거 이해 가요? y가 이항되면 이쪽에 마이너스 y 되니까 이쪽도 더하기 9y 되는 것도 이해 가죠? 우변은 얼마? 45. 이해 가죠? 아래 식은 개수가 다 9의 배수입니다. 양변을 9가 나오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5란 식이 나올 거고요. 그쵸? 위의 식은 x 더하기 y가 7입니다. 이렇게 만든 두 식을 보고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가관법 쓰기 딱 좋은 문제지. 그치? 두 식을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얘는 둘 다 돼요. 더하면은 x가 소거되고요. 빼면은 y가 소거됩니다. 편한 거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그쵸? 더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덧세. 그럼 x가 소거되는 거 이해 가죠? 그쵸? x 지워질 거고요. y는 몇 y? 저변에 2y. 우변은 얼마? 12가 될 테니까. 그치? y가 얼마야? y는 6. y6을 아무데나 대입하라고 했어요. 그쵸? y6을 아무데나 대입하면은 여기 위에 식 대입해서 넣으시면은 x는 얼마? 1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x는 1, y는 6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또 문제가 뭡니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x가 누구니까? 11자리고 y가 누구니까? 1의 자리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16이 되겠죠. 16. 이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유형은 두 자리 자연수 같은 거 나오면 특히나 이 문제는 이제 각각의 자릿수를 이렇게 바꾸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각 자리 자연수를 x, y 놓고 푼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 아까처럼 바꾼 수가 큽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걸 부등식화 해가지고 아 이쪽이 더 크구나를 빨리 이해한 다음에 작은 쪽에 그 숫자만큼 더해줘야 같아진다 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식을 만든다. 나머지는 뭐 가관법 쓰는 개념밖에 없으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2번 5년 전에는 삼촌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의 3배였고 현재 삼촌과 조카의 나이의 합은 50살이다. 현재 조카의 나이를 구하시오. 구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조카의 나이. 이걸 만약에 x살이라고 둔다면 미지수를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더 잡아서 y라고 더해야겠네. 그치?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잘 보면 알겠지만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 혹시 이해가요? 네 가지의 상황? 그러니까 현재냐 5년 전이지 5년 전이냐 그 각각 조카와 삼촌의 나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카의 나이를 구할 거니까 일단 얘가 x예요. 그쵸? 그 다음에 현재 삼촌의 나이도 모르고 5년 전 조카의 나이, 5년 전 삼촌의 나이 다 모르나요? 그럼 이걸 알 수 있지 않나? 현재 x살이면은 5년 전에는 x 빼기 5살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현재 삼촌의 나이나 5년 전 삼촌의 나이 둘 중에 하나를 또 다른 문자 y를 쓰면 되겠죠? 뭐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하려면 뭐겠어? 현재 삼촌 나이로 y라는 나올 것 같아. 그쵸? 그래서 현재 조카 x살만 넣는 게 아니라 현재 삼촌 나이로 하나 더 y라고 두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를 써서 상황을 일단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삼촌 나이가 y니까 여기가 y고요. 그쵸?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y 빼기 일단 5가 되겠네요. 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죠? 자, 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문자가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요. 5년 전에는 삼촌 나이가 조카 나이의 3배였대요. 5년 전. 요거죠, 요거. 삼촌 나이가 조카 나이의 3배.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 빼기 5는
x 빼기 5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 가죠? 두 번째, 현재 삼촌과 조카의 나이 합은 50살이다. 현재니까 이렇게 합한 거지. 그치? 현재니까 x 더하기 y는 50이다. 이런 식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구만. 이해하지? 위의 식을 이걸 가로를 일단 풀어줄게요. y 여기 일단 분배하면 3x 빼기 15 나오는 건 이해가죠? 우변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5인데요. 이 좌변에 있는 5 마이너스로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실제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요? 위의 식을 정리해서 이항했습니다. 아래 식은 그대로 x 더하기 y는 50인데요. 내가 이렇게 식을 썼다는 것은 이제는 무슨 법을 쓴다는 얘기일까? 대입법을 쓴다는 얘기겠지, 그치? 왜냐면 하나가 y는 또 나왔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대입법을 써볼게요. 밑에 있는 y, 다시 쓸게요. 밑에 x 더하기 y라고 해서 y를 이렇게 길게 빈칸 하나 줄게요. x 더하기 y가 50인데 이 y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3x 빼기 10이 이렇게 대신 들어간다는 대입법. 이해가지? x 더하기 y는 50이라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쵸? 자, 이거 분배하면요. 4x고요. 빼기 10이 50이니까 4x는 얼마? 60이고. 그치? x는 얼마가 되겠어요? x는 15가 나오겠네요. 그쵸? x 15를 하나 대입하면요. y는 얼마가 나온다? y는 35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현재 조카는 15살, 현재 삼촌은 35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다? 현재 조카의 나이니까 x만 구하면 되겠죠. 지금 답은 15살. 이해가죠? 15이면 중2인가? 중2 문제라서 중2에 맞게 냈나봐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활용을 푸는 기본 목표는요. 문자 2개, 미지수 2개를 쓴다가 포인트예요. 구하는 게 보다시피 조카 나이만 구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를 2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삼촌 나이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1학년 걸로도 나와요. 중1에서도 나옵니다. 1차만 초라해서도 이런 문제들은.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이거 제공 한번? 따라올만 하죠? 3번 문제. 가격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 개에 1,200원 하는 과자와 한 개에 1,500원 하는 음료수를 합하여 9개를 사고 12,300원을 지불하였다. 과자와 음료수를 각각 몇 개 구입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안에서 과자를 몇 개 구입하는지, 음료수를 몇 개 구입하는지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미지수 과자 X개, 음료수 Y개라고 놓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죠? 과자는 하나에 1,200원짜리래요. 과자의 총 금액은 1,200 곱하기 X일 거고 음료수는 하나에 1,500원짜리입니다. 음료수 금액의 총 합계는 1,500Y일 거고 덧셈 했을 때 얼마? 12,300원이야 라는 식 하나와 또 하나는 뭐? 과자와 음료수를 합하여 몇 개 샀다? 9개를 샀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하나는 x 더하기 y는 9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더 쉽죠. 특히나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주의사항은 얘기했어요. 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공 2개씩 약분하고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풀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식을 쓰시오 라고 할 때는 그거 금액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풀려고 봤더니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양변을 위에 거 일단 100씩 나눌 거죠. 그쵸? 그럼 공 2개씩 지워지기 때문에 위에 식은 일단 뭐가 돼요? 12x 더하기 15y는 123이 됩니다. 이해가죠? 아래 식은 물론 x 더하기 y는 9고요. 위에 식이 사실은 3으로도 약분이 될 거예요. 보여요? 3으로 약분되는 거? 뭐 약분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할까요? 약분하지 말고 아래식에다가 어떻게 해야 가깝게 쓸 수 있죠? 만약에 x 개수를 맞춘다고 치면 얼마씩 곱해야 돼요? 밑에 식에 12로 곱하면 되겠죠? 그쵸? 12x, 12x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다가 일단 12로 곱할게요. 이렇게
그럼 위에 있는 식은 12x 더하기 15y는 123. 아래식 12 곱했으니까 12x 더하기 12y는 이게 얼마야? 108 나오겠네? 이럴 거예요. 그쵸? 이 두 식을 풀려고 할 때 이 식은 가관법에서 변변 뭐한다? 변변 뺀다죠? 12x, 12x 똑같기 때문에 빼야 사라지겠죠. 그쵸? 그럼 좌변은 몇 y죠? 15y 빼기 12y니까 3y고요. 그쵸? 우변은 얼마예요? 123 빼기 8이 얼마죠? 15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y는 일단 5를 구할 수 있고요. 그쵸? y 5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x는 얼마? 4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과자는 4개, 음료수는 5개라고 하면 되겠네요. 활용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쵸? 뭐 어차피 하나는 뭐 가격이고 하나는 개수고 뭐 하나는 삼촌, 하나는 조카 11자리가 x면 2자리가 y 뭐 뻔히 보이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어쨌든 미지수를 2개까지 쓸 수 있다. 하나가 x, 하나가 y.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식은 당연히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금방 나가지? 그치? 금방 끝나겠지? 둘레의 길이가 42cm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를 2배로 늘리고 세로를 5cm 늘렸더니 둘레의 길이가 58cm가 되었다. 처음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래요. 가로는 일단 x cm 놓고 한다면은 또 뭔가 하나가 필요하겠지, 그치? 뭐를 두면 될까? 당연히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치? 일단 이렇게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xcm와 ycm라고 하자. 이런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은 가로가 x고 세로가 y입니다. 이 뜻이잖아 지금. 그치? 이해가죠? 자, 그럼 첫 번째 둘레의 길이가 42cm래요. 둘레의 길이가 42cm면은 어떻게 식이 나오는 거냐면은 가로가 2번 나오고 세로가 2번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가죠? 그쵸? 가로 더하기 세로 2번. 이게 얼마? 둘레 42cm.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로는 2배로 느리고래요. 그러니까 얘는 2배로 이렇게 늘릴 거고요. 세로는 5cm를 늘린대요. 얘는 5cm 이렇게 늘린대요.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린 게 안 보이네. 무슨 이해가지? 가로는 2배 늘렸으니까 늘린 직사각형 가로는 얼마? 2x가 될 거고, 그치? 세로는 뭐라고? 5cm를 늘린대요. 그러면은 y 더하기 5가 되겠네. 이해가지? 이렇게 한 둘레는 58이랍니다. 자, 이거 둘레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은 가로는 2x고 세로는 y 더하기 5인데 이렇게 2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해서 둘레 58이다. 는 58. 요렇게 식이 2개가 나오겠네요. 이해가죠? 이해가요? 자, 첫 번째 식을 2로 나눠버리면 양변을 끝이 나누면요 어떻게 나오죠? x 더하기 y는 20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끝이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요 2가 일단 약분될 거고 여기가 26이 되겠네. 그치? 아닌데? 18이 29구나. 29가 될 거야. 그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밑에 식은요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29인데요 플러스 5를 이해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5 돼서 우변은 24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자,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변변 어떻게 해야지? 어떤 문제가 소거될까? 변변 빼면 되겠네. 그치? 이 식은 변변 빼면 y가 소거될 거야. 그치? 좌변은 x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x고요. 우변은 21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고 3이 나오고 y는 뭐 이제 18 나올 건데요. 이게 가로가 엄청 짧고 세로가 긴 거구나 지금.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었으니까 가로가 뭐니까? x였으니까. 그치?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3cm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것도 다 풀어놓고서 맨 마지막에 x는 3, y 18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지? 구하라는 것만 적는 거니까 3cm만 적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마지막 5번 문제부터 요 다음에 나오는 1, 2번 요게 이제 선생님 이게 싫어하는 것들이죠. 이제 싫어하는 것들. 요 5번도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왜 유명한지 한번 시간 한번 쓰면서 해볼게요. 5번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뭐가 유명하냐면 계산을 그냥 하면요 정말 미친듯이 어려워요. 이걸 좀 쉽게 바꿔서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 어느 학교의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1000명. 올해는 남학생이 10% 늘고요. 여학생은 8%가 줄었대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992명이 됐대요.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지금 이것도 네 가지 상황. 아까 그 삼촌 조카 문제처럼 네 가지 상황인 거 이해 가요? 올해 아니다. 작년, 올해 요 순서대로 적을게.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수. 지금 구하려는 건 뭐예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니까 올해 여학생 수 여기를 뭐 x라고 볼까? x라고 볼게 이렇게 x. 이해가지? 그럼 또 뭔가 하나가 y여야겠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아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다시 할게요. 여기가 x면 여기가 y겠지라고 하고서 시계특답도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이 거꾸로 만들기 힘들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남학생 수가 10%가 줄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작년보다 10%가 감소해서 y명이야. 이러면요 얘를 찾는 게 이제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얘는요 찾으라고 하는 거는 올해 여학생 수지만 x, y를 올해 기준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놔야 식을 쓰기가 일단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올해 기준으로 x, y가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x, y 하는 게 더 쉬기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x, y 이렇게 할게요. 상관없죠? 순서대로 그냥. 남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10% 줄었고 아닌데? 10% 늘었구나. 10% 늘었고 여학생은 8% 줄은 거예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이건 계산 가능할 겁니다. 10% 늘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죠? 10% 늘었다의 뜻은 100% 더하기 10%. 이해가니? 10% 늘었다의 뜻은 뭐라고? 100% 더하기 10%에서 그러니까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이건 110%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고. 그치? 얘는 100% 빼기 8% 뭐야? 92%구나 이 뜻 아니겠어요?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x 곱하기 100분의 110 이해 가요? 이해 가 안 가? 뭐라고? x 곱하기 100분의 110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요? y 곱하기 100분의 90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 인원수를 계산하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이걸 거꾸로 계산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를 x로 놓으면 작년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럼 이게 또 이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게 일단 쉬울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돼요. 작년은 전체가 1000명이니까 x하고 y는 1000이네. 요건 쉽잖아. 그치? 근데 올해는 992명 아니야. 그치? 그거를 쓰면 이렇게 되거든. 100분의 110x 더하기 100분의 92y는 992 이렇게 되거든? 그치? 인원수를 다시 한번 뭐라고? 인원수를 그대로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거 두 번째 거 풀려면 양변에 뭐씩 곱하겠어 일단? 110 곱하겠지? 그렇잖아. 분수 없애려면 그치? 그럼 110 곱하면 이쪽도 벌써 99,200 나올 거고요. 일단 우변이 그쵸?
가감법을 쓰려고 보면은 110x 쪽에 맞추던가 92 y 쪽에 맞추려니까 위에 식도 뭐 해야 돼요? 110이나 91도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변도 숫자가 커지죠. 얘도 큰데 그거 두 개 빼야 돼요. 와, 숫자가 너무 큰 것들만 나온단 말이야, 보다시피.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계산이 분명히 힘들어지고 틀릴 거야.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작년 기준으로 문자로 써야지 식이 쉽게 나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인원수 그대로 식으로 쓰면은 식이 다시 복잡해져요. 여기서 뭔가 테크닉이 필요해요. 첫 번째 식이 워낙 심플하니까 이건 쓴다고 쳐도 이 두 번째 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낫습니다. 그게 더 쉽고요. 이게 바로 뭐냐? 잘 들어. 이게 바로 인구의 인원수라고 할까? 인원수의 증가와 감소만으로 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쉬워요. 이 상태로 풀면은 개수가 너무 커져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들어져. 너희들 분명히 틀린다고. 한두 번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치?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쓰다 가면요 엄청 틀려요. 나중에 공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인원수가 얼만큼 늘었고 얼만큼 줄었는지 요거만 갖고 식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잘 들으세요. 남학생은요 10% 늘었죠. 그러니까 남학생은 잘 들어. 남학생은 늘었어. x 곱하기에 10%만큼. 요 명수가 는 거야. 플러스. 이해하니? 대신에 여학생은 8%가 줄었죠? 여학생은 줄어들었죠? 줄었어. 여학생의 8% y 곱하기 100분의 8만큼 줄었어. 마이너스.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뭘 구한 거야? 여기 인원수가 몇 명 플러스인지 몇 명 마이너스인지를 구한 거거든? 근데 실제로 봐봐. 1000명이었던 인구가 992명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8명이 줄었죠. 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거 이해 가겠어요? 남학생이 이만큼 늘고요. 여학생은 이만큼 줄어서 합계적으로도 이만큼 준 거다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안 가요? 요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 110 곱하면은 식이 그래도 크잖아요. 왜냐면 계수가 이건 아까 이제 110과 90인데 요거 100 곱해봤자 10과 8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숫자가 작거든 이거. 이해가니? 자, 다시 할게요. 처음 식이 뭐라고요? x 더하기 y는 1000이죠. 두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110 곱합시다. 그러면 저변은 10x 빼기 8y, 우변은 마이너스 800이 나옵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두 개를 푸는 게 더 쉬울 거란 얘기예요. 저게 처음 거에다 100 곱해서 곱해도 물론 답이 나와요. 물론 나오는데 숫자는 크죠? 이렇게 푸는 게 좀 숫자가 작아요. 위에 식에다가 8만 곱하면 되겠네. 그치? 8y 8만 곱한다고 치면요. 자, 8x 더하기 8y는 8000. 아래식은 10x 빼기 8y는 마이너스 800. 자, 이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어? 변변 뭐예요? 마이너스 8y 플러스 8y니까 변변 뭐하죠? 덧셈하죠? 그쵸? 그러면 저변 몇 x고? 18x. 우변은 더하니까 얼마가 돼? 7200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x는 얼마냐면은 18분의 7200인데 400이구나. 그치? 맞냐? 400 나올 거야. 그러면 400. 그럼 뭐 x가 400이니까 y는 얼마가 돼요? y는 600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x,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건 x, y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달라요.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어? 5회 여학생수였지. 그치? 5회 여학생수니까 너희들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구해야 된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치? 5회 여학생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600에다가 100분의 91을 곱해야 돼요. 600에다가 y에다가 100분의 91을 곱한 거야. 이게 답입니다. 실제다. 그러니까 공부기 시작 하면은
6, 22, 6, 54니까 552명 나오겠죠. 여학생 수는 552명.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작년 기준으로 일단 문자를 쓰는 게 올해를 만들 때 쉽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만들었다면 작년 기준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계산을 거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는 게 쉽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인원수 그대로 식으로 쓰면은 이 두 번째 식이 되게 복잡해요. 개수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지 말고 인구가 남학생은 몇 명 늘었어요. 플러스. 여학생은 몇 명 줄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1000명에서 992명으로 8명 줄었어요. 마이너스. 요것만 인용해서 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필수제 풀 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 원, 투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뭐 분량상 나누는지 하루 수업분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원, 투가 나눠져 있지만 뭐 문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까지 한 번에 묶어서 한 번 쭉 하고 2교시 동안 계속 그냥 문제 풀고 시는 거고, 그치? 쓸 거 많잖아. 앞에 틀린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고, 그치?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속시와 수동전이에요. 뭐 문제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씩 풀고 다음 시간에 풀면 되니까. 일단 문제를 볼게요. 필수제 1번 108페이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의 거리는 5km이다. 뭐래? A 지점에서 이렇게 B 지점을 거쳐서 이렇게 C까지 가는 요 전체 코스는 5km이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4km. 이렇게는 시속 4km로 걷고요.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시속 6km로 뛴대요. 여기는 시속 6km로 뛴대요. 그랬더니 총 1시간이 걸렸다. 그때 A부터 B까지와 B부터 C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 그러니까 요 거리도 구할 거고요. 요 거리도 구할 거래요. 구하는 거 뭐라고요?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당연히 x, y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는 하나는 A부터 B까지의 거리, 그치?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x, 또 B부터 C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거속시 문제의 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을까? 단위입니다. 단위를 맞춰야 돼요. 거리 단위를 뭘 쓸까요? 킬로미터. 왜? 물론 킬로미터 다 똑같은 게 당연히 킬로미터겠지만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속도 쪽 단위랑 맞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속도 쪽. 속도 쪽이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 몇 킬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를 킬로미터라고 정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단위를 꼭 확인할 거. 니들 그 앞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 우주선 발사하는 거 기억나? 큰 우주선, 작은 우주선 이렇게 반대로 발사하는 거. 문제는 미터 퍼센 초속 몇 미터가 나왔는데 구하는 건 킬로미터와 분입니다. 그거 다 틀렸죠? 지금은 다 맞춘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단위가 같은지 또 확인해야죠. 속력, 시속. 맞아. 킬로미터. 오케이. 킬로미터. 또 이해가죠?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거라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시간이라는 거냐? 총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가는 시간과 요만큼 가는 시간을 더하면 전체 시간. 이해가지? 이게 뭐라고? 녹색의 시간과 노랑의 시간을 더해서 나오는 개념이다. 거속시 문제의 거의 80~90%는 다 이쪽입니다. 시간을 각각 합쳐봐라. 그러면 전체 시간이 나온다. 이 개념이에요. 이해가요? 여기 몇 분, 여기 몇 분, 합쳐서 1시간 이렇게 말했죠.
이해가죠? 자, 일단 어쨌든 구하라고 하는 게 x, y가 나왔으니까 일단 벌써 식 하나 나오죠. 뭐? 거리가 5km라며. 그치? 어떤 식이 나와? x 더하기 y는 5. 이해가고요. 두 번째, 녹색 시간 어떻게 구하니? 다시 한번. 요놈의 거속시가 또 나왔습니다. 거속시. 녹색의 시간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력분의 거리. 그럼 녹색 속력이 얼마야? 4. 녹색 거리가 얼마야? x. 이해가? 이거 이해가 x? 이거 이해가 x? 다시 한번. 노랑 시간을 구할 거야. 뭐라고? 시간을 구할 거야. 시간 속력분의 거리라며. 자, 노랑 속력 얼마입니까? 6. 노랑 거리는요? 노란 거리 있죠. 그쵸? 뭐예요? y죠. 이 둘을 더하면 시 단위로 1 나오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쌤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쌤은 문제 풀 때마다 누가 x고 누가 y인지를 항상 명시를 해요. 또 착각해가지고 4분의 x 더하기 6분의 x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잘 좀 구분 좀 하세요. 문자가 두 개예요. 두 식에 다 x가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식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연립하면 되는데요. 요 식 같은 경우는 분수식이네. 분모가 최소 배수가 얼마일까? 12지? 일단 12로 곱할 겁니다. 이해 가죠? 자, 첫 번째 식은요. x 더하기 y는 5고요. 두 번째 식에 12 곱하니까 3x 더하기 2y는 10이 되겠네. 그치? 원래 이렇게 두 개로 곱하는 건데 요 식에 2를 곱합시다.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10 요거랑 아래 거랑 요렇게 두 개를 풀게요. 지금 이것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해가죠? 원래는 요렇게 두 개를 푸는 건데요. 위 식에 두 배 해가지고 요 두 배하면 요거니까 요렇게 두 개를 풀게요. 지금부터 알겠죠? 요거 두 개 풀 때는요 두 식을 뭐예요? 변변? 빼면 되겠지? 방합법 때문에. 그러면 2y는 지워지니까 3x 빼기 2x니까 저변은 x, 우변은 12 빼기 10이니까 2가 되겠죠. x가 2인 거 알았으니까 대입하면 y는 뭡니까? y는 이제 5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3이군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는 2km, b부터 c까지는 3km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책에는 또 다르게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가상법수 조심해서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풀이를 억지로 쫓아가지 말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는다면은 일단 뭐라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요. 시속, 속력 쪽에 단위를 맞추세요. 일단 킬로미터로 다 통일할 거고 시간 같은 경우는 아워 단위입니다. 아워. 그러니까 얘도 이거 60분 나왔다고 60 쓰지 마시고 알겠어? 이거 60분 나왔다고 60 쓰지 마시고 1 hour 고쳐야 되는 거야. 그치? 단위 통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거속식 문제의 거의 90% 정도는요. 이렇게 시간의 덧셈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시간의 덧셈식. 녹색 시간, 노랑 시간 합하면 1시간. 그렇게 말해요. 시간의 덧셈식. 이해가요? 이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 푸다고 또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거의 90%는 시간의 덧셈식입니다. 시간의 덧셈식. 나머지 푸는 거야 막. 푸는 거는 뭐 이제 잘하잖아. 그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1교시하고도 시간 남죠. 이렇게. 그쵸? 두 번째는 농도 문제. 농도 문제 하면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이뻐요. 비커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4%짜리 소금물. 두 번째는 5%짜리 아니다 8%구나. 8%짜리
소금물 합쳐서 이렇게 5%짜리 소금물 200g을 만든대요. 그럴 때 과연 4%짜리와 8%짜리는 각각 몇 g씩 넣었을까를 구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이제 각각 몇 g씩 넣었는지 구하는 문제니까 각각을 xg, yg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요? 뭐라고요? 왼쪽 거를 xg, 오른쪽 거를 yg 이렇게 놓고 식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도 두 가지에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질량은 더하면 같아져요. 처음 비커랑 두 번째 비커를 합쳤단 말이에요. 그럼 무게도 합쳐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x 더하기 y가 200인 걸 일단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죠? 아까 거속식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냐면요. 시간을 합쳐서 전체가 된다가 포인트였어. 기억나요? 뭐라고? 시간을 합쳐서 전체가 된다. 얘는요. 뭐가 포인트일까요? 얘는 이거예요. 소금을 합쳐서 전체가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소금을 합쳐서 전체가 된다. 다시 할게요. 소금 공식 하나 있었죠? 소금 문제 하면 뭐라 했어? 소, 농,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소금은 어떻게 구해요? 농도 곱하기 전체. 이해가죠? 소금은 어떻게 구해요? 농도 곱하기 전체. 잘 들어. 이 문제에 비커에 소금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왜? 4%니까. 여기도 있어요. 왜? 8%니까. 여기도 있어요. 왜? 5%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 잘 들어. 물을 증발한다 이런 말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1차 부동식? 아니면 물만 부을 수도 있죠. 이거 8%가 아니라 그냥 생물, 생수를 부른다. 그럼 여기에 소금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선 아 처음 거에 소금 있네, 두 번째 거도 소금 있겠네, 세 번째 건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노랑 요 비커에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소금과 포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거속시는요. 거속시는 시간의 합으로 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라면 거속시는 소동전 이 소금 농도 문제는 소금으로 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비커에 소금 얼마큼 들어있다고 해서 소금은 어떻게 만다고? 농도 곱하기 전체. 그치? 농도 4%와 전체 무게 xg만큼 곱한 것만큼 소금이 있을 거야. 이해가지? 자, 두 번째 이 비커에도 소금이 있죠. 그쵸? 여기에 소금 얼마큼 들어있는 거죠? 농도 8%니까 100분의 8 곱하기 전체 무게 yg. 이해가요? 마지막 거에도 소금 당연히 있는 거죠. 그쵸? 마지막 거에 소금 얼마큼 있는 거냐면은 농도 100분의 5에다가 무게 200g만큼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이만큼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 질량 보존으로 구하는 개념은 너무 쉬워서 눈에 잘 보이거든? 근데 두 번째 식이 어딨지를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식은 보다시피 소금만 추적해서 양을 구하는 겁니다. 소금만. 근데 문제를 잘 그셔야 됩니다. 증발인지 소금을 붓는다인지 물을 붓는다인지 이걸 잘 보시고 여기 소금 있다 없다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뭔 말 이해 가요? 물을 부으면 소금이 없잖아. 두 번째 건. 그치? 그걸 잘 보시고 물이 증발돼. 소금은 증발 안 돼. 그치? 물만 없어지는 거야. 소금은 그대로라고.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서 소금이 얼만큼 있으니까 아 결과는 소금이 이만큼 있구나.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식에다가 110 곱하면은 저 분모가 사라지겠네요. 그쵸? 거속시는 시간의 합으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요.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110 곱하면 위의 식은 x 더하기 y는 200이고요. 아래 식을 110 곱했으니까 4x 더하기 8y는 1000 나오겠네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밑에 식을 나누기 4해도 돼요. 나누기 4 귀찮으면 위에 식 4로 곱해볼 거야. 4로 곱하면요. 이게 뭐가 되죠? 4x 더하기 4y는 800 되겠네. 그치? 이렇게 두 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쵸? 이 두 식을 뭐 한다고요? 변변 뺍니다.
그럼 4x가 사라질 거야. 그치? 그러면은 4y고 우변 얼마? 200 나오니까 y가 얼마 나오죠? 50이 나오네요. 그쵸? y 50이 여기다 대입하면요. x는 얼마 나오죠? x는 15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x 150g, y 50g. 아, 4%짜리는 150g만큼 섞고 8%짜리는 50g만큼 섞어서 둘을 합치면 200g짜리, 5%짜리 200g이 나온다라는 겁니다.